자, 어쨌든 그래서 그 마린시티 쪽에 이제 바로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거기 이제 굉장히 낮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2010년에 덴무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블라벤하고 산바라크는 그 태풍이 불었을 때 그때도 피해가 100억이 넘었다는데 그래서 부산시하고 해운대구가 여기에다가 한 3m짜리 새로 방수벽을 이제 올리면 바로 1층에 있는 카페 아예 안 보여요. 이런 데서 이제 바다가 안 보인단 아예 말이에요. 안 보여요.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해운대가 부산서 또 잘 나가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 제일 나가는 핫하죠, 동네인데 예. 남서쪽으로 좀 내려오면 모퉁이 돌아서 있는 데가 마린시티거든요. 예. 이러니까 바다가 보이도록 계속 그 설계를 조금 낮춰다 보니 1.3m로 1.3m로 쫙 깔아놓고 카메라가 딱 찍은 사진을 보니까 바다 해안선이 쫙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내가 참 기가 막힌 게 몇몇의 이익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조망권이 헤쳐지더라도 네. 뭐 방파제를 높게 쌓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조망권을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방파제에서 더 멀리 나가가지고 해안 방파제를 뭐. 예, 더 바다 쪽으로 가서 거기다가 뭐 큰 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바다 가에 만든다는 게 아니고 바다 그러니까요. 속에다가 이게 물치는 걸 마치 보처럼 예. 수중보 만드는 그래서 예. 650억 정도가 예. 이제 들어간다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바깥에 만들면 돈 1,200억이면 저는 만들죠. 이거 찬성해요. 그냥 마린시티 사람들이 17만 뭐 캡출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제주도 탑동 가보면 네. 거기 방파제가 높잖아요. 제주도는 바람이 센 데니까. 네네. 그 탑동 방파제 가에 서면 방파제 벽밖에 안 보여요. 바다를 그렇죠. 보려면 예. 그 계단으로 올라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파제 바로 앞쪽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거기서 안쪽으로 한참 들어와서 광장처럼 만들어놓고 뒤쪽에 만드니까 거기서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머니까 바다가.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다 코앞에다 지어놓고 아하. 또 조망권 때문에 또 방파제는 못 올리게 낮게 하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문제 생기니까 그러면은 조망권 다 지키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니까 뭐 수중보식으로 바다 밑에다가 방파제를 예. 또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쪽에 침식 현상이 그렇죠. 생겨서 환경이 또 파괴가 돼요. 이 파도가 자연적으로 그 육지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쪽에 밀려버리면 다른 쪽에 힘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래 일부 환경론자들은 대단히 반대를 하는 반대하죠. 거예요. 그 이걸. 광안대교 생길 때도 맨 처음에 예, 그랬잖아요. 이 광안대교 생길 그럼요. 때도 반대가 그 많았죠. 서해안에서 물이 제일 맑은 곳이 무창포예요, 원래. 아, 옛날 해수욕장 예. 유명한데. 거기 동네 앞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하고 마을 사이에 동네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창포 해수욕장에 있던 모래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조류가 좀이라도 바뀌면 우리가 보는 경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기는 게요. 이 땅이 원래는 이 바다잖아요. 요트장 만든다고 매립을 했는데 부산시가 돈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 가져라. 이게 요트 경기 다 끝나고 나서 땅 너희들이 가져라. 그 땅을 딱 가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대지가 아니고 하니까 경기장 그 일부고 도로로 돼가지고 쓸 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매숙되던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특혜성이 있는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한 거예요. 부산시가. 아파트를 70채를 짓도록 했는데 네네. 문제는 바다 앞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이 예. 똑같은 일이 지금 해운대 LCT 예, 그 예. 102층 들어서는 예, 거기 지금 거기 공사하고 지금 있죠. 뭐 공무원하고 막 잡혀하고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여기에 베니스도 아닌데 바로 매립해서 매립 방금 했으니까 그 대지가 단단한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80층, 70몇 층을 짓기 시작해서 그 10여 동이 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그래요, 여기 예, 위험하다고. 이번에 예. 지진 났을 때는 흔들흔들거리고 이번에 해일 왔을 때도 공포에다 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참. 근데 사실 울산이 재산 피해는 더 컸더라고요. 아, 울산이 이번에 제일 피해 지역이죠. 예, 뭐 광희 범람하고 그래가지고 예. 뭐 차량 한 2,000대 정도가 그래서 차들 이렇게 침수된 차량들 도로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빼놓고 뭐 예. 울산은 또 저수지 수량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었다고 예, 그러지 근데 않나요? 예, 울산은 오늘 예.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이 신청을 한다. 요청을 했군요. 아, 정부에 요청을 건의를 네. 하고 형식을 밟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현대자동차 공장도 침수 피해 입으면서 네. 뭐 거기 물 들어왔던 자동차가 혹시 뭐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럼 뭐 이제 뭐 인터넷상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니, 근데 뭐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아니
현대차가 밝혔어요. 네. 그래요? 이 중에 그 어떤 것은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아, 이제 충돌 실험 같은 거 할 때. 예, 충돌 실험하고 이런 거 할 때. 뭐 보험 처리가 또 되는 그런 사안인가 봐요. 그리고 생산해서 딱 공장 문 딱 나오면서부터 보험 처리가 된답니다. 빨리 좀 피해 복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는요. 지난해 8,500억 원대 신약 기술을 수출해서 주식시장에서 아주 뭐 돌풍을 일으켰던 한미약품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주식시장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제, 텔미 한미약품 늦장 공시 논란이고요. 한미약품의 이 정도 일에 네. 지금 연출 파트부터 웃고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소죠. 실수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 저걸 저렇게 못하나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본인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근데 사실은 이제 느껴요. 방송에서 그 웃음을 유발하는 요인이 뭐 이게 약간 미숙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이해를 해주시면 와, 한강 맥이었어.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요. 한미약품은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라는 명백한 악재를 14시간 이상 지나서야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부자 거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약품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막 반토막 났던데요. 지금 40몇만 원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원래 주로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17, 8만 원까지 이 출렁이는 주가를 보였었는데 신약 개발했다 이래서 외국에 기술 수출했다. 뭐 독일의 유명한 그래서 제약사죠. 세계적인 제약사. 이 원래 5만 원짜리 주식이 튀어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터지기 바로 하루 전날 또 기술 수출했잖아요. 제넨텍과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장 마감 후에 공시하고 나서 이튿날 아침 9시 29분에 인결하임하고 원래 기술 수출했던 8,500억짜리가 작년에, 예. 계약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호재 내고 사실 악재가 미리 터져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장 시작하기 전에 공시를 하거나 동시에 했었어야죠. 네. 근데 9시 19분에 했는데 그때는 이미 공매도 세력들이 뭐 엄청난 물량을 10만 주 정도를 마구 공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약 개발과 관련된 정보는 되게 좀 복잡해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복지부 장관 지내셨네. 일반인들이 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알려지기를 총 계약 규모 작년에 8,500억 네. 원어치 수출한다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과장이에요. 과장이요. 예, 엄청난 원래 완전히 엄청난 성공은 아니죠. 과장이죠. 완전 허구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최대치로 했을 예, 때. 제일 잘 되면 그렇게 아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을 만들면 사람한테 환자한테 투약해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네. 이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차 임상 시험이라서 1상. 1상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2상 허가를 받아서 이상, 아. 2상. 그다음에 또 3상. 3상. 이게 3번을 해야 돼요. 아, 3번이요. 그리고 이제 3차 임상까지 해서 부작용이 없고 약효가 있다고 증명이 되면 그다음에 제품 판매를 허가받아서 네. 그때부터 시장에 깔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8,500억 원 규모를 수출했다고 할 때 이상이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 3상은 아니었군요. 성공적으로. 아하. 그리고 이제 3상 글로벌 임상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시판 허가를 받게 되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니네가 이게 이렇게 예, 한 통과했을 단계씩 때?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내는 조건으로 아하. 수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2상이 끝나고 3상 들어갈 때 받은 돈이 약 700억 원 정도를 받았고 3상과 시판 허가까지 다 완전히 가게 되면 8,500억 원어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확 떴던 건데 2상까지 갔으니 3상 갈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3명이 문제돼서 2명이 죽었고 이번에 인길하임이 문제 삼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같은 효과를 효과를 내는. 보는 다른 더 좋은 약이 개발이 돼서 이미 시판 일부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3상을 마치고 시판 허가까지 가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드니까 700억 정도는 됐고 그럼 나머지 계약은 무효다. 그렇게 해서 돌려줘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한미 약품의 악재였죠. 근데 문제는 네. 한미약품이 이런 기술 수출 계약을 할 때 지금 네. 우리 규정은 이제 근데 8,500억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규정에 그 큰 문제가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나 바깥에서 한미약품을 보는 분들은 아, 한미약품 또 대박 쳤구나. 대박 쳤구나.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꼭 애널리스트들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이거 뻔뻔하잖아요. 아, 주식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1조 원짜리 수출이고 네. 애널리스트 한 사람이 뭐라고 올리는가 하면 한미약품 다시 홈런을 치다. 아, 다시 뭐 100만 원대 다시 할 것이다. 그래서 또 기관이 사들이고 외국인이 사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아까 이제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을 공시하기 전날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한미약품은. 그렇죠. 알고 전날 있는 정도가 정도가 아니라 아니고요. 그 전부터 한참 아니,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죠. 이게. 최소한 우리 추측기로는 한 달 이상 전부터 이게 취소될 거라는 거. 폐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한미약품에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호재 공시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앞당긴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공매도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정보격차인데 일반 투자자들, 개미들은 그 전날 호재 공시된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오, 한미약품 지난번에 뭐 3루타 쳤더니 말로 해서 예. 이번에는 홈런이야? 이렇게 하고 다음날 장 열리면 빨리 사야지 이랬을 9시에 거 아니에요. 들어갔겠죠. 예. 근데 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게 내일 공시가 되고 나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걸 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워낙 이제 큰 계약이 이제 틀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때 돈 되는 일을 해야 돼. 이게 공매도예요. 공매도는 내가 가진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내가 한미약품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한미약품 예.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팔겠다고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걸 좀 보완하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령 그 우리 연금 이런 데서 주식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주식을 빌려와요. 그냥 뭐 주로 전화상으로 네네네. 팩스로 이렇게 해서 주식 몇 주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일 후에 갚을게 주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관들이 보증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제가 확실히 된다는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는구나.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0만 원 하는 주식을 내가 빌려서 10,000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걸 갚는 거예요. 그러면 3일 후에 되면 60만 원짜리가 30만 원 돼 있다 그러면 30만 원에 사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장 열리자마자 공매도가 막 쏟아졌냐 하면 공매도는 아무 가격에나 파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에 공매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60만 원이면 60만 원에 공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있겠지. 그 받아먹은 사람이 있죠. 네, 받아먹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9시 29분에 이 악재가 발표가 네. 되니까 쫙 내려가잖아요. 그 공매도를 계속해서 가격을 더 늘려버린단 말이에요. 아하. 위에서 이제 실컷 팔아놨으니까 아하. 가격을 낮춰서 다시 사야 되잖아요. 아하. 이러니까 그날 이 최고가에 대비하면 22.3%가 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65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전일 대비 18.06% 떨어졌는데 이튿날 또 떨어졌죠. 그런데 한미약품도 나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연관돼서 애널리스트들, 기관 투자가들 전부 다 나는 거의 범죄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피해는 이제 개미들이. 예, 왜 그런가 하면 내부자 정보가 새 나가지 않고는 그렇게 공매도를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매도가 개인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했잖아요. 이 정보가 이미 다 흘러나갔고 그 전날 내일 악재 터진다 크는 게 예. 예, 주식 카카오톡 그 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카톡방이. 거기 이미 떴답니다. 근데 그거는 계약 이제 파기 글이 이제 올랐다고. 그 카톡 오고 간 거는 좀 조작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실제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 거기서 공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시그널로 받아들여요. 공매도가 갑자기 쏟아지면 내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 뭐 유동성 공급이죠. 공급, 뭐 예. 돈을 끌어들인다. 노름판이니까 돈 들어오지. 그걸 순기능으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주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를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고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은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 기능은 없어요. 이건 그냥 시장 교란이요? 노름판이고요. 타짜들이 순진하게 노름판에 뛰어든 사람을 울고먹는 제도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흑자를 내고 있는 주식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막 그 예컨대 온갖 그 전망을 어둡게 하는 얘기요, 뭐 악성 루머까지 보태가지고 이 리포트를 내면서 어김없이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주주들로서는
좀 화날 일이에요. 그 셀트리온이 이 공매도 문제 예. 때문에 글쎄 말이죠. 셀트리온 회장하고 금융당국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검찰 조사도 재작년. 받고. 예. 예,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공매도를 문자 그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거대 자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나의 타깃으로 삼은 주식이 있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자체가. 예, 공매도 세력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이. 네. 그걸 금융당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공매도에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계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이 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끌고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돈을 끌고 가지고 그걸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방에 약을 푸는 거죠. 공매도를 제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저도 부정적으로 예.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공시제도가 좀 취약해가지고 이번 한미약품처럼 그 전날 이미 알고 있으면서 공시 시점을 장 열리고 한참 있다가 하는 이런 행위까지도 처벌 못해요. 지금 법으로. 이건 현재 법규로 처벌이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현재 현행 공시 규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간도 딱 지키고 일반적으로 아시마시 딱 그걸 공시 자료를 들고 갔을 때 해당 그 공무원들이 요거는 이런 식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도 보충 좀 하세요. 그러느라고 한 30분 이런 가고. 얘기는 흔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29분을 얘기군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회사 담당자가 입력을 하고 정권거래소 담당자가 검토해서 승인함으로써 공시가 됩니다. 거래소는 한미약품의 해명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시 시스템상에는 뭐 협의 절차, 저희가 사전에 문안 조정하는 절차조차도 없어요. 입력해서 전송하면 거래소한테도 전송이 되고 나는 이것도 나 좀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의도적이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어제 호재를 믿고 살리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팔 수가 있잖아요.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내부자 정보가 없이는 무려 평소보다 뭐 열 몇 배나 되는 공매도가 이래 아침에 급작스럽게 몰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 내부자 잔액 정보가 새 나간 거예요. 공매도 잔액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차지하는 몫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로 분류되는 쪽의 잔액이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매도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이건 수사하면 누군가 고발하게 될 거죠. 현재 지금 수사 중이에요. 예. 현재 한미를 지금 상대로 지금 투자자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예, 있다고. 아니 그 집단 소송 말고도 지금 수사 중이니까 나 이거 못 밝혀내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난 너무나 쉽게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 우선 한미 약품에서 인겔라임하고 사이에 계약 파기가 된 것이 언제냐 정확히 그것도 언제, 정확하게 그걸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휴대폰, 그 사람들이 인터넷, 그 사람들이 컴퓨터 전부 다 압수해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지인들 계좌들 다 추적하면 다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금융범죄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정말 한번 소탕을 해야 돼요. 이게요 주식을 딱 끌어모아 놓은 상태에서 좋은 리포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그때부터 치올리기 시작합니다. 리포터 없이는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그 리포트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는데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그 악성 투기 자본과 결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 돈만 펀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국민연금이 꽁지 노릇하면 되겠어요? 예. 국민연금이 우리 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국민연금이 공매도 주식을 빌려주는 뱅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게 가령 연 뭐 한 2, 3%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수익이 생기니까. 그거 나눠 먹거든. 예. 타짜들이 와서 사기로 폭탄 제조해가지고 그 순진한 노름꾼들을 끌고 먹는데 옆에서 삥 뜯는 거지.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는 데는 국민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마구 빌려주는 지금 주식 뱅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는 하우스, 국민연금은 꽁지. 예. 최소한 국민연금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야. 돈.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을 자본으로 해서 주식을 우량 주식에 투자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왜 또 빌려줘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 이건 법으로나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 국회에서도 한두 번 논의가 됐어요. 그래요? 근데 또 슬그머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 그 증권회사가 네. 자기들 그 수수료 좀 떼먹으려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연 몇 프로 이자를 주니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주를 해주라. 에이전시 역할도 하는 예, 거죠. 예, 대주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식 모이면 그것도 다 빌려가요. 싹쓸이 하는군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가는 빌려가서 마구마구 퍼붓는